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윤영철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청정암모니아, 그중에서 그린암모니아 생산 및 활용 전망과 이제 선박 쪽에서 어느 기술이 활용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린암모니아의 공급 단가가 어느 정도가 될지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말씀드릴 내용의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우선 암모니아에도 다양한 용어가 있습니다. 시작할 때 이제 암모니아에 대한 용어 정의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수소와 마찬가지도 암모니아는 크게는 네 가지, 작게는 세 가지 이름이 있는데요. 비료로 쓰고 있는 암모니아를 지금 저희는 브라운 암모니아라고 부르고요. 현재 비료는 이제 메탄에서 수소를 생산하고 수소에서 이제 암모니아를 만들고 이 암모니아를 냉각해서 이제 생산하는데요. 그때 이제 또 다른 이름은 그레이 암모니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메탄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CO2가 많이 나오고요. 만약에 CO2를 캡처하고 저장할 수 있는 CCS 기술이 적용이 된다면 이때 생산되는 수소는 블루수소, 암모니아는 블루 암모니아 이름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해서 수전의 수소를 생산하고 탄소 배출 없이 암모니아를 생산할 수 있는 이 기술은 바로 그린 암모니아라고 불리게 됩니다. 암모니아의 가치 사슬이 요새 가장 많이 세계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과 그 NDC 목표 달성 때문인데요. 암모니아에 대한 가치 사슬은 먼저 청정하게 탄소 배출 없이 그린 암모니아를 만들고 블루 암모니아를 생산해서 얘를 운송 후 직접 연료로 활용하거나 또는 암모니아를 크래킹해서 수소를 추출 후 수소 가치 사슬에 적용하는 게 바로 암모니아의 가치 사슬입니다. 이게 이제 조선해양 산업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연 탄소 배출 없이 청정하게 암모니아를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와 이 암모니아를 고효율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엔진이나 어떤 이런 계절 기술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빨리 나가는 것은 역시 일본이 지금 이끌고 있는데요. 암모니아 혼소 발전 쪽이 가장 선두로 나가고 있고요. 일본 미쯔비시에서는 이 암모니아 가스 터빈을 한 41메가와트짜리까지 지금 만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암모니아 이제 혼소 쪽이 가장 먼저 산업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이렇게 암모니아 할까요? 이것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암모니아는 단위 부피당 저장하고 있는 수소의 양이 다른 어떤 것들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수소를 저장할 때 굉장히 유리하고요. 또한 이런 액체 수소 대비 굉장히 마이드한 조건에서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암모니아는 저장 및 운송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암모니아에 대한 운송 루트는 보시는 그림과 같이 존재하고요. 우리나라는 중동, 호주, 오만, 트린다드 토바고 등 중에서 암모니아를 전량 수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상에서 거래되고 있는 암모니아 양은 대략 1,700만 톤이 해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현재 전 세계에서 1.8억 톤이 생산되고 있으니까 생산된 양의 10%만 해상에서 운송되고 있습니다. 또한 암모니아는 거의 대부분이 비료로 쓰이고요. 그 여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UN 보고서를 보게 되면 암모니아의 어떤 활용 가능한 여분은 대략 한 2천만 톤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암모니아는 이렇게 육상에서 파이프라인으로 운송이 가능하고요. 온도대별로 이제 암모니아를 쓰는 재질이 다 틀려져요. 마이너스 한 29도면은 카본 스틸이 쓰일 수 있고, 이제 마이너스 29도보다 낮아지게 되면 저온탄소가, 마이너스 55도 밑으로 가게 되면 서스 등이 사용되는데요. 이렇듯 어떤 물질을 써야 될지에 대한 그 노하우는 이미 다 갖춰져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근거리를 운송할 때 이제 이런 파이프라인으로 형태로 운송하고 있고, 이 암모니아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바로 이 압력 변화의 모니터링입니다. 이렇듯 암모니아를 운송하고 저장하고 하는 그런 노하우는 이미 다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보시는 그림은 이제 암모니아의 저장고인데요. 세 가지의 큰 타입이 있고, 이렇게 저장하는 기술은 이미 상용화되어 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암모니아를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저장고에 대한 인프라 투자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한 보시는 그림은 이제 암모니아의 저장고인데요. 세 가지의 큰 타입이 있고, 이렇게 저장하는 기술은 이미 상용화되어 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암모니아를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저장고에 대한 인프라 투자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뭐 암모니아를 이제 수소 캐리어로 활용한다는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거에 이제 전 사이클을 보게 되면 결국 그린 수소를 만들고 암모니아를 전환하고 운송한 후 암모니아를 다시 분해해서 수소를 추출할 때 추출 효율이 중요한데요. 뭐 액체 수소 대비 굉장히 효율이 높다라고 해서 이제 암모니아를 수소 캐리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액체 수소는 아직 없는 기술이어서 여기 있는 이 값들이 명확한 건 아니고요. 뭐 최근에는 이 두 개가 뭐 유사하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아직 액체 수송소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암모니아를 수소 캐리어로 할 수 있는 그 큰 장점을 말씀드렸다면 두 번째로는 뭐 IMO 규제 대응인데요. 이 부분은 다 아시는 부분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암모니아를 어떤 연료로 활용한다면 결국 단위 부피가 정해져 있는 연료 탱크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에너지를 내면 낼수록 우리는 굉장히 좋은 연료라고 하죠. 당연히 암모니아는 카본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는 카본 연료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액체 수소보다 단위 부피당의 에너지 밀도는 70% 이상 크고요. 석탄과 거의 유사한 단위 중량당의 에너지 밀도를 갖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다 아시는 부분이긴 하지만 암모니아의 가장 큰 장점은 액체 수소보다 높은 부피 에너지 밀도를 가질 수 있다. 저장 조건이 마일드하다. 암모니아의 단점은 역시 수소에서 다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본의 NYK라는 데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뭐 500톤급 이상의 선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모니아에 전소 엔진 적용될 수가 있고요. 뭐 500톤급 중간급 선박들은 뭐 수소 연료 전지가 적용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암모니아가 적용될 수 있는 게 암모니아를 분해해서 고순도 수소를 생산해서 연료 전지 구동에 공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계절기만 있다면 이런 중소형 선박에도 암모니아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또 뭐 계절 간 에너지 저장인데요. 뭐 우리나라가 지금 뭐 3020 재생에너지 발전해서 이제 3030으로 높였는데 이제 그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여름에는 뭐 태양광이 많고 봄과 겨울에는 뭐 풍력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저장할 때에 과연 중요한 것은 에너지의 저장 단가겠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저장 기간입니다. 이 암모니아는 이런 수소보, 그다음에 이게 액상수소 캐리어보다 훨씬 더 저장 단가가 더 저렴하고요. 저장 기간도 굉장히 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모니아는 또 에너지 저장 캐리어로서도 또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암모니아의 장점은 수소 캐리어, 무탄소 연료, 또 에너지 저장이고요. 뭐 최근에 뭐 이퓨얼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산업부에서도 이퓨얼 연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저는 이 암모니아가 가장 대표적인 이퓨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런 수소를 생산했을 때 수소는 장기간 저장이 어렵지만 암모니아는 장기간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암모니아 형태로 저장하고 이걸 활용한다면 암모니아는 바로 이퓨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모니아의 에너지 밀도를 보게 되면 뭐 당연히 화석에 있는 이퓨얼보다는 훨씬 낮지만 메탄올과 근접한 에너지 밀도를 보이는 우수한 이퓨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과연 암모니아가 시장에 얼마만큼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특히 선박 시장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크게 암모니아를 이끌 수 있는 암모니아 생산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영국 유마스와 글로트램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시나리오는 1.5도씨에서로 지구의 상승 온도를 막는 거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거두는 시나리오고요. 이거는 IMO 규제에 맞게 이제 얼라인된 탄소 중립의 시나리오를 나타내고 2070년까지를 봤는데 이 두 기관에서 스타디를 해보니 공통되게 2036년에 필요한 암모니아 양은 27% 양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가 이걸 계산해 보니까 지금 선박 중유가 대략 한 350만 배럴 per day인데 이제 27% 정도 되면은 연간 필요한 암모니아 양은 대략 1억 톤 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시나리오를 만족하기 위해서 2036년까지 어떻게든 그린 청정 암모니아를 1억 톤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 투자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미국 성급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 2050년까지 이게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얘기를 하고 있고
50년 기준 30% 이상이어서 1억 톤에 훨씬 상회한 이런 그린 암모니아 시장이 열릴 것이다. 서로 다른 기관이 좀 다른 예측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암모니아의 시장은 분명 선박 연료 시장 간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런 암모니아가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에 IEA에서는 과연 지속 가능한 암모니아의 생산 기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런 로드맵 보고서를 발간을 했고요. 아마 이게 좀 시리즈별로 저는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제 암모니아 에너지 협회에서 예측한 암모니아의 시장은 2050년까지 거의 한 5억 톤 이상 성장할 것이다 예측을 했고, 선박 연료 시장이 대부분 이끌고요. 그다음에 발전, 수소, 무역 시장을 예측을 했고,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예측한 암모니아 시장은 발전과 선박 시장 위주로 많이 예측을 했습니다. 결국 서로 다른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이런 선박 연료 시장에서 최대는 50%까지 암모니아가 차지하고 적게는 한 20% 이상이 암모니아가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게 국제 에너지 기구의 관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암모니아가 얼마나 필요할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혼소 발전을 위해서 H2 스타 프로젝트를 런칭을 했고요. 그때 2030년까지 1,000만 톤의 암모니아를 수입해서 혼소 발전에 적용하겠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까먹고 있는 게 있는데요. 과연 수소를 얼마만큼 갖고 오냐가 또 이슈가 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해외 수소 도입량은 2030년에서 196만 톤이고요. 이거를 암모니아 캐리어를 갖고 오게 된다면 또 다른 1,000만 톤이 필요합니다. 결국 혼소 발전과 수소 캐리어의 시장에 2030년까지 우리가 들어와야 될 정부의 목표의 양은 많이들 알고 계신 1,000만 톤이 아니라 2,000만 톤의 암모니아를 가져와야 됩니다. 선박 연료까지 따지게 되면은 더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대신증권의 이동현 선임연구원이 발표한 암모니아 다시 인류를 구할까라는 자료를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과연 암모니아의 운송선이 얼마나 필요할까를 한번 예측을 한 건데요. 가정은 이렇습니다. 현재 수소 수요는 세계적으로 이제 7,100만 톤인데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발전과 운송과 다양한 산업 등의 수소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결국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수소의 양은 국제에너지국에서 발표한 5.2억 톤까지 분명 확대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암모니아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가정을 했고, 암모니아 운반선 수요가 크게 증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암모니아에 대한 수소의 전환 비율은 이미 몰레큘러로 이미 고정된 거고요. 해상 운송 비율을 현재와 같이 10%라고 했고, 암모니아의 대형 운반선 유량을 13만 DWT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현재의 이제 7,100만 톤이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5.2억 톤까지 수소 수요가 이제 각 산업별로 늘어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필요한 암모니아 수요수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대신증권 이분이 예측한 게 2030년부터 암모니아 운방 선박 수요가 매년 50척 이상 발주가 된다. 이런 예상도 나옵니다. 우리 전 세계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게 1,700만 톤이잖아요. 분명 우리나라가 이끌고 일본이 이끈다면 그 수요는 훨씬 많이 늘어날 것이고요. 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운송선의 발주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과연 그 현재의 브라운 암모니아, 그레이 암모니아 플랜트를 증설을 해야 되니까라는 것이 이제 제가 드리는 퀘스천 마크인데요. 전 세계의 화학 공정 중에 가장 CO2를 많이 배출하는 공정은 바로 암모니아입니다. 인류가 살기 위해서 비료를 만들었고, 비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여태까지 연간 3억 톤 이상의 CO2를 배출하고 있고요. CO2의 배출량은 우리가 가장 많이 생산하는 에틸렌보다 훨씬 더 많은 CO2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암모니아 생산 단가는 천연가스 가격에 의존을 하고 굉장히 플럭추에이션 심한데 최근에는 톤당 1,000불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우리나라의 지난 4년 평균 수입 단가는 톤당 350불 정도 됩니다. 걔를 수소로 그냥 바로 환산하게 되면 킬로그램당 대략 1,980원이 되는데요. 만약에 추출 비용이 1,000원이다, 1,500원이다를 고려한다면 최종 수소의 가격은 1,900원 더기 1,500원, 3,400원까지도 저희가 수소를 추출해서 생산 단가를 맞출 수가 있죠. 그만큼 현재의 암모니아는 굉장히 저렴하게 생산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런 그 브라운한 그레이 암모니아 때문에 비료도 이제 그린화에 대한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요. 결국 이런 암모니아의 가치사슬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가의 암모니아를 청정하게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그다음에 암모니아를 고효율로 활용할 수 있는 뭐 엔진 연소 기술들이 기술들이 공백 기술이고 그런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암모니아의 그린 암모니아에 대한 생산 프로젝트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지금 이미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는 사우디 네옴시도 마찬가지고요. 그쪽에 있는 생산 플랜트는 대부분 다 기존 기술의 조합으로 그린 암모니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수전해와 이제 고온고압의 하버버시 공정의 조합인데요. 현재 천연가스 기반은 톤당 한 26.9 기가줄의 에너지를 쓰는데 이런 그린 암모니아를 생산하게 되면 톤당 한 평균 40기가줄의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만큼 전기 가격의 의존도가 심하고요. 결국 에너지를 더 낮출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이 저가 아모니아를 생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필요성들은 국제에너지기구나 여러 기관들이 다 인식을 하고 있고요. 현재의 그린 수소 생산 가격, 암모니아 전환 가격, 추출 가격을 국제에너지기구로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고 있지만 각국이 킬로그램당 3,000원의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전환 가격도 줄여야 되고 추출 가격도 상당히 많이 줄여야 되며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그린 암모니아에 대한 생산 계획은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지금 투자 계획을 발표한 사례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에어 프로덕트의 네옴시는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근데 에이시안 허브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되고 있는 게 이제 에이시안 허브인데 이게 앞으로 한 10몇 년이 걸리겠지만 이때에 생산되는 암모니아 양은 대략 한 1,000만 톤을 예측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 대한 그린 수소에 대한 프로젝트를 전부 다 더해봐도 탄소 중립으로 가게 되는데 필요한 수소 양은 5.2억 톤인데 그 양을 다 더해봐도 한 3.8%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갖춰져야 되고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이런 그린 암모니아를 생산하게 되면 가격은 어느 정도 될까요? 밑에 아래 보이는 파란색 면적은 이제 현재 2019년에 거래된 그레이 암모니아의 가격인데요. 비싼 데는 톤당 200불 이하, 싼 데는 100불까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린 암모니아 같은 가격은 지금 추정치만 있는데요. 정말 기술 개발이 2040년까지 되고 전기 가격이 이 정도로 싸져서 수소의 가격이 1,500원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톤당의 생산 가격을 한 225불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현재에 생산되고 있는 그레이 암모니아와 그린 암모니아의 가격 경쟁력은 힘들다. 결국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카본 텍스나 어떤 세제 혜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기존 기술의 조합으로 이제 암모니아를 생산할 때 앞에 있는 그래프를 이제 제가 운송과 벙커리 비용을 고려해서 가격을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기술의 조합으로는 600불, 그 다음에 전기 가격이 2센트까지 떨어진다면 한 350불, 정말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수소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면 한 250불, 그 다음에 재생 전력 직접 연계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890불까지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가격을 많이 낮출 수 있는 기술 개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맨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890불은 어디서 나온 수치냐면은 바로 이런 수소의 저장 가격 때문에 나오게 됩니다. 재생에너지를 직접 연구해서 암모니아를 만들게 되면 재생에너지 흔들리고 수소가 이제 흔들리게 되는데 이 수소를 그냥 받게 되면 열화학 공정은 다 죽게 됩니다. 결국 또 다른 수소의 저장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저장 가격이 굉장히 만만치 않죠. 그래서 이 저장 가격을 고려하게 되면 앞서 보여드렸던 800불대의 암모니아 생산 단가가 나오고요. 결국 그린 암모니아 생산하기 위해서는 직접 연계된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하고 이제 그리드를 써야 되고요. 전력 개통을 받아서 써야 되고 그때 발생할 수 있는 이슈는 이게 과연 그린이냐, 그레이냐, 블루냐 이런 이슈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흔들리니까 실제 생산되고자 하는 그 양보다 더 줄여서 생산하겠다라는 게 이런 라이센스 사이드의 전략이고요. 그런 전략들을 굉장히 암모니아학회에서 많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결국 암모니아의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압력을 낮춰서 암모니아로 전환할 수 있는 저압 암모니아 생산 기술과 아니면 물과 질소에서 바로 암모니아를 생산할 수 있는 직접 암모니아 생산 기술, 이 두 가지 기술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는 수전해와 동일한 압력에서 암모니아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기술 대비 거의 한 4분의 1로 암모니아의 생산 압력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국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암모니아의 생산 압력을 줄이는 연구 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DOE의 투자로 진행되고 있는 곳은 압력을 30바까지 낮춰서 생산하는 그 저압 암모니아 합성 공정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스타파이어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100kg/day까지 스케일업을 했고, 이제 미쓰비시나 오사카 게스 등의 투자를 유치해가지고 지금 톤/day까지 스케일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과 동일한 JGC란 EPC 회사는 이런 50kg/day에 50바에서 암모니아를 합성할 수 있는 이런 실증 연구를 했고요. 여기서도 저압에서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기술 개발의 스케일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그린 이노베이션 기금 사업이라는 게 2021년에 런칭이 됐는데요. 일본이 가장 필요한 게 안정적으로 암모니아를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급 비용을 저감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암모니아 합성 기술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저희 에너지기술연구원도 이제 저압에서 암모니아를 합성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요. 올해 1kg/day, 내년에 10kg/day, 2023년까지 100kg/day 수전의 연계 실증을 국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게 저희의 지금 마일스톤이고요. 2025년까지 톤/day까지 갈 수 있는 스케일업의 설계 자료를 저희는 확보를 하고 있고, 확보가 된다면 이런 암모니아 붐이 일어났을 때 저희 에너지연과 어떤 협동하는 기업들이 이제 사업을 국외 나가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암모니아 분해 수소 기술은 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암모니아 분해는 암모니아 합성과의 반대 반응입니다. 결국 암모니아의 합성은 고온에서 하는데요. 암모니아의 분해는 저압, 저온에서 하게 됩니다. 보통 암모니아의 분해 압력은 한 6바가에서 운전을 하는데 6바를 설정한 이유는 바로 이 뒤쪽에 있는 압력 변동, 흡착, 정제 공정에 필요한 압력을 맞추기 위해서 보통 한 6바 정도에서 암모니아 크래킹을 하고요. 이제 암모니아를 크래킹하게 되면 수소, 질소만 깨끗하게 나오면 좋은데 미분해된 암모니아들까지 같이 나오고, 미분해된 암모니아는 바로 연료전지의 독성입니다. 그래서 선박에 PM 연료전지나 이런 연료전지가 올라갔을 때는 질소는 이널트에서 제거 안 해도 되지만 미분해된 암모니아는 반드시 0.1 ppm 이하까지 제거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PM 연료전지의 독성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외에 있는 하이드로토스 같은 경우는 이게 암모니아를 리사이클링하는 계열, 미분해된 암모니아를 리사이클링하는 개념을 도입했고, PSC 공정을 통해 정제하는 기술에 대한 개념을 도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대 티센크루프는 이 암모니아를 한 방에 정제하고 미분해된 암모니아와 이제 질소, 이제 오프가스라고 부르도 테일가스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을 이제 크래킹의 연료로 활용하는 이런 공정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 아모니아의 수소 추출 촉매는 대부분 루테늄일 수 있는데요. 루테늄의 가격이 최근 킬로그램당 한 2,500만 원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루테늄의 양을 줄이는 이런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양을 줄이기 위해서 이게 리튬 계열을 촉매를 쓰고 있는데 그냥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저희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는 한 43kg/day까지 이제 고순도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수소 실증 연구를 했고요. 지금 롯데정밀화학과 함께 2톤/day의 거점용 수소 생산 시스템의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애기연에서 하는 정제 반응은 암모니아와 질소를 그냥 압력 변동만으로 한 번에 제거를 한 후 고순도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동시 제거 기술 개발을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스케일을 통해서 2톤/day까지 실증을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좀 오른데요.
그래서 이제 뭐 흡착 공정이라는 것을 뭐 단시간에 설명드리기는 뭐하지만 흡착 공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흡착에 대한 압력과 낮은 온도입니다. 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요. 온도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이 압력과 온도의 차이에 따라서 이게 개를 잡을 수 있는 양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압력 변화, 온도 변화에 통해서 이제 흡착과 탈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뭐 프레셔 스윙 업조션의 시스템인데요. 이건 천연가스 계절용인데 이제 암모니아도 동일한 게 올라가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배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얘는 굉장히 사이즈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좀 선박에 좀 적용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암모니아 흡착제에 대한 어떤 성능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선박용으로 개발하고 있는 어떤 계질계 기술을 설명드리면 암모니아를 분해해서 정제할 때까지의 비용에 대한 구분을 보게 되면 이 정제 비용이 차지하는 게 한 28%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정제가 반응기보다 더 크기 때문에 선박에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선박에 적용될 수 있는 이런 분리막 반응기를 개발을 하고 있고 분리막 반응기는 굉장히 컴팩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분리막 반응기고요. 이것은 외국 기업에서 만든 분리막 반응기인데요. 이런 암모니아 기화기와 이런 분리막 반응기만 있으면 별도의 정제 공정 없이 고순도의 수소를 생산하고 연료전지에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의 성능을 보게 되면 뭐 지금 하루에 한 2.17kg까지 됐는데요. 저희는 스케일업 중이고 이제 일산 100kg per day까지 지금 스케일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위 분리막을 이용해서 거의 5-9의 고순도를 생산할 수 있고 이제 미분해된 암모니아를 거의 100%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분해수소 생산의 마일스톤이고요. 이 분리막 반응기는 저희는 굉장히 컴팩트하기 때문에 선박에 분명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이제 암모니아는 이런 수소 무역뿐만 아니라 선박 연료, 뭐 혼소, 뭐 그린 비료 시장까지 정말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암모니아에 대한 생산 가격을 정하는 것은 규모와 생산 기술에 대한 성숙도가 이제 암모니아의 생산 단가를 정하게 되는데요. 이런 세계적인 암모니아 업체들이 아마 2025년부터 이런 생산 단가의 점도를 찍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암모니아를 분명 저렴하게 공급을 해야지만 이런 연료를 활용하는데도 그만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린 암모니아를 어떻게 저가로 만들 수 있는 기술, 그린 암모니아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 그린 암모니아 저장할 수 있는 인프라, 운송할 수 있는 인프라, 이런 인프라들이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